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새로운 게 나온다라기보다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분석을 해서 걔네들한테 약간 네이밍 이름을 붙여준다고 해야 될까?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이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 거는 그 김난도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피스 빅뱅이라는 말을 했고 트렌드 모니터 이런 거죠. 조직 생활에 대한 편견, 뭐 새로 고침의 필요. 지금 우리가 XYZ까지 세대 이야기를 하잖아요. XYZ 그 다음 세대는 XYZ 다시 A로 돌아가서 알파 세대라고 해요. 근데 그 알파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보면 나오더라고요. 알파 세대가 뜬다. 그러니까 알파 세대는 지금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되는 애들, 그러니까 고 이전 애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10대라고 좀 이야기를 한다면 알파 세대랑 그리고 그 후기 Z 세대인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요 아이들 있잖아요. 10대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피스 빅뱅 또는 직장 생활이 언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오피스 빅뱅이라는 거 하는 말은 그 오피스가 빅뱅, 굉장히 큰 변화를 겪을 것이다. 근데 그 책에도 예전에는 이런 거죠. 공부를 잘해서 대기업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대기업에 들어가고 성과를 잘 내서 웬만하면 그냥 오래 붙어 있고 뭐 남들이 하는 대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뭐 그냥 이렇게 인생의 어떤 일련의 과정 되게 어떤 보통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 했다고요. 야 중방만 하면 돼. 가운데만 가면 돼. 너무 튀려고도 하지 말고 남들이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깨지는 거야. 내가 뭐 여기에서 모든 걸 올인을 하고 바쳤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리라는 거를 굉장히 잘 알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오래 다닐 생각도 없고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서 불편하면 그냥 가차 없이 그냥 딴 데 나가는 거예요. 이 조직이라고 하는 데는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이야기도 연결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만성적인 인력난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근로자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죠. 만성적인 인력난이야. 그럼 항상 사람을 뽑아. 그러면 누군가는 내가 찾아다니면서 직장을 옮겨 다닐 수 있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맞물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평균 실종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중박,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돼가 아니라 평균이라는 게 없어졌어. 그러니까 모든 게 기준이야. 인생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그러니까 저출산이 문제라지만 결혼하고 애를 낳는 거를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이 일반적인 어떤 가정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품이나 뭐 서비스로 가지고 온다 그러면 무난한 제품, 무난한 뭐 어떤 서비스 이런 거는 더 이상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아. 이런 거에는 매력을 느끼지 못해. 뭔가 좀 독창적이어야 되고 달라야 돼. 경제가 어려워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오마카세는 검색량이 2년 사이에 2배가 넘게 증가를 했다네요. 그러니까 오마카세가 뭔지 저는 사실 지금 한 번도 오마카세 가본 적이 없어. 시간도 없고. 근데 너무 재밌어. 고등학생인 우리 아들은 그런 데를 다니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모든 걸 다 먹어봤으니까 그러면서 10대에 대한 키워드들이 함께 나오는 거죠. 점심을 아끼려고 하는 어떤 런치플레이션과 오마카세 아니면은 그 전에는 제가 방송에서 이건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플렉스 그러니까 한번 플렉스 또는 정말 돈을 아끼지만 명품에는 내가 소비를 해. 이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갖고 싶은 거에 있어서는 또 돈을 또 기꺼이 또 투자하는 뭐 이런 트렌드들이 그러니까 중간은 없어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양극화 아니면 그냥 모든 것들이 다 기준이 되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얘를 교육에 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 있어서 직장 생활을 옛날 같지 않게 생각을 해. 그래서 직장을 나 지금 이 직장에서 배울 만큼 배우고 나 나와서 창업을 할 거야. 또는 나 더 좋은 데 취업을 할 거야. 나 또는 해외 취업을 할 거야. 뭐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직장인들, 그러니까 2030 초년생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나를 죽을 때까지 커버해주지 못할 거라는 거를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통계들로 이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는 요거밖에 내가 가져올 게 없으니까 그것만 빼놓고 나와. 그런데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개인에 대한 발전이나 개인에 대한 관리는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중에 그 트렌드 모니터에서는 그런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붐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 자기 개발의 붐은 코로나랑도 약간 연결이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에 있게 됐고 직장이나 어떤 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어. 그래서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찾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온라인 플랫폼에 들어가서 어떤 취미에 관련된 무언가를 배우고 뭐 익힌다거나 아니면 내가 새로운 기술 하나를 뭐 지금 코딩이 뜬데 어떤 개발을 하는 게 뭐 뜬데 이거를 내가 업데이트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있을 거고 그래서 집에 외출을 하지 못해서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온라인 베이스로 한 그 교육 플랫폼이 굉장히 크게 떴어요. 그러니까 클래스 101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유데미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유데미에서 제가 강의를 지금 5개 해서 업로드를 해놨는데 이런 유데미 같은 데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거, 나뿐만이 아니야. 그러니까 유명한 강사일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작은 노하우라도 요거를 여기다가 내가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구매를 해. 근데 제가 올린 것도 어떤 식이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온라인 콘텐츠를 올린다?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거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지식들은 이미 나도 다 알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올린 게 이런 거예요. MZ세대를 알고 나를 알자. 뭐 이런 거. 그러면 MZ세대를 알고 나를 알자니까 교육생이 MZ는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주로 보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의 제목을 만들 때 너무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가 세대 공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다 보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그 교육도 타겟을 굉장히 작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영향력이, 그러니까 또 책에도 그게 연결돼서 나오는 게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셀럽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모두가 다 셀럽이야. 그리고 타겟은 한 5%한테만 맞춰진 그러한 타겟이어야 해.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거 우리가 옛날에 보면 저 어릴 때 사랑이 뭐길래 이런 드라마 있었거든요. 무조건 그건 봐야 돼. 그래야 이거 보고 학교 가야 애들하고 말이 통해. 근데 나만 봤나? 온 가족이 다 봤어 텔레비전 앞에서.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 뭐 최고 시청률이 뭐 60 몇 프로 이렇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요즘 드라마는 어때요? 10% 넘었어. 시청률 10% 넘었어. 그럼 뉴스에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0%는 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타겟을 5%만 맞춘다니까? 교육을 제가 만들 때에도 MZ 세대를 알고 나를 알자. 그러면 일단 MZ는 빠져. X 기성세대만 볼 거야 그 강의를.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업의 가치가 되는 엄마의 경쟁력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볼까? 엄마만 볼 거라고요. 그런데 엄마 중에서도 업의 가치? 엄마 중에서도 일을 하는 워킹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도 워킹맘이지만 저 같은 애들은 이미 직장생활 지금 사회생활 오래 했잖아요. 이런 애들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시작할 때 애기 어디다 맡겨놓고 내가 이 이쁜 애기를 두고 일을 하는 게 맞을까? 이제 그럴 때 아니면 또는 경단료로 오래 있다가 다시 일터에 나오게 됐을 때 이제 그럴 때 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여성 리더십 이랬으면 더 많은 사람이 볼 텐데. 그리고 제가 강사과정 프로젝트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강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제가 해놨는데 처음 강의를 시작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이러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강의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좋고요. 본인이 강사인데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분도 좋고요.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그래야 다 들어올 테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또 이 감정에 대한 걸 넣은 게 있는데 뭐 마음 챙김을 통한 뭐 공감 뭐 이런 것도 있고 행복 만들기 이런 것도 있어요. 누군가는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로 보고 그거를 선택을 할 거고 누군가는 공감이라는 단어로 보고 요거를 선택을 할 거고 누군가는 뭐 이 행복이라는 단어로 보고 선택을 할 거고 그러니까 이건 뭐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어떠한 단어가 거기에 있을 때 얘를 픽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개발의 트렌드와 맞물렸는데 이 교육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개별화되어야 된다. 그러면 기업에서도 교육을 설계를 할 때 예전에는 교육이 어떤 식 사원이면 이걸 들어야 된다? 대리면 이걸 들어야 된다? 과장으로 승진하려면 이걸 들어야 돼. 지금 이런 게 키워드니까 여러분은 이 교육을 공통적으로 들어 뭐 이런 식이었다면 지금은 이마저도 개인의 어떤 선택으로 줘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1년에 몇 시간 뭐 50시간, 80시간, 100시간 교육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물론 우리 기업은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필수 교육이 있고 내가 듣고 싶은 교육을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어. 그런데
연수원에 있는 거 국한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떤 온라인 플랫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들으세요 라고 해줘야 되는 것도 지금의 하나 어떤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모든 게 개별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야 쟤는 공부는 못하는데 되게 착해. 아 쟤는 공부는 못하는데 야 그림은 잘 그려. 1등만 기억하는 진짜 더러운 세상이었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게 주였어요. 그래서 막 다른 걸 하려고 그러면 일단 공부 먼저 해. 일단 공부 먼저 하고 대학교 먼저 들어가고 그때 너 하고 싶은 거 해. 만약에 이랬다면 지금 10대는 이들의 부모는 밀레니얼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부모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니까 이게 더 강화가 돼서 아이들한테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행복하면 좋겠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어차피 공부 잘해봤자 공부 잘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대기업 직원 된다니까? 그래서 자기개발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게 그런 뭐 온라인 플랫폼을 들어가면은 요즘 돈에 대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재테크, 부동산 증권, 뭐 투자, 아니면 뭐 가상화폐 뭐 이런 것도. 그리고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몸 관리.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이 주로 할 수 있는 운동, 서 있는 사람이 주로 할 수 있는 운동, 뭐 이런 몸 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매를 가꾼다는 어떤 의미가 아니라 몸 관리. 오래 살 거고, 내가 직장을 잃어도 몸이 건강하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어. 제가 이제 서점을 가보면 운동에 대한 거 아니면 음식에 대한 거 있죠. 먹는 거. 이에 관련된 책이나 뭐 그런 관련 컨텐츠가 너무너무 많아. 이 중심이 나한테 꽂혀 있어. 내가 회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되게 아끼는. 이거 말고도 다양한 이제 키워드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기업에 대한 거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러니까 집단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로. 근데 집단주의, 개인주의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치 개인주의, 야 쟤는 개인주의 성향이 되게 강해. 그럼 되게 이거 나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나를 위한 선택인가 전체를 위한 선택인가 이렇게 볼 때 나를 위한 선택일 때 행복도가 높대요. 그래서 이런 이제 행복도 높은 나라들을 보면 보통의 선택들이 그렇게 개인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점점 이렇게 개인화되어가는, 개별화되어가는, 평균이 없어지는, 이거는 오히려 바람직한 게 아닌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알아야,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뭐 어떠한 나름의 방법 아닐까? 그래서 야 이게 트렌드래서 그거를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변해간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